잠이거든요, 어쩌고저쩌면. 오늘 회의는 단순한 징계 회의가 아니니 소명할 것은 소명해보게.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회장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책임을 먼저 언급하자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가 단순히 백 팀장 한 명을 희생시키고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회장님은 회사 전체의 시선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마지막 편 시작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직무정지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식 메일에는 감정적인 표현이 없었습니다. 감사 절차 진행에 따른 직무정지, 관련 프로젝트 업무 배제,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라는 딱딱한 문장들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그 문장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오래된 성과 문제가 터졌다는 것, 백승재 팀장님이 강도윤 과장님의 공을 가로챘다는 것, 회장님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강도윤 과장님이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실행 총괄을 맡게 되었다는 것. 처음에는 다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동안 회사에서 능력 있는 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잘했고 회장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중요한 보고 자리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한 실무자였습니다. 항상 회의실 끝자리에 앉았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작은 장면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자료도 강 과장님이 밤새 만들지 않았나? 백 팀장님은 발표 전날까지 내용 물어봤다던데. 생산본부 사람들은 원래 강 과장님 많이 찾았잖아. 해외 바이어가 직접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 그냥 실무 지원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회사 사람들은 이제야 뒤늦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지나쳤던 장면들이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홀로 남아 자료를 챙기던 강도윤 과장님, 보고서 오류를 조용히 고쳐주던 강도윤 과장님, 남의 칭찬 속에서도 말없이 박수를 치던 강도윤 과장님.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님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를 당한 뒤에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일 뿐이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회사 안에 자신과 가까운 임원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술자리를 하고 회의에서 서로 밀어주고 보고 라인을 맞춰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일은 오해가 큽니다. 강 과장이 갑자기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 팀장, 지금은 감사 중이니까 말을 아끼는 게 좋겠네. 백승재 팀장님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팀장이 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강 과장이 자료 좀 만들었다고 그걸 전부 자기 공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팀장이 일을 합니까?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회장님이 직접 보고 계시다네. 그래서 더 정확히 봐야 합니다. 강 과장은 실무는 잘하지만 조직 전체를 이끌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감정적으로 판단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넘어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백 팀장, 네. 회장님 판단을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한 표현이네.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임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들어주던 사람들도 감사팀과 법무팀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익명 메시지가 간 사건 이후로는 누구도 쉽게 백승재 팀장님 편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 보고 왜곡은 관행이라는 말로 흐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 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강도윤 과장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꾸몄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본 파일과 작성 기록이 남아있으니 자료를 만든 사실은 인정하되 자신이 성과를 훔친 것이 아니라 강도윤 과장님이 나중에 불만을 품고 팀 성과를 개인 성과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긴 해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략기획팀 주요 프로젝트 성과 보고 관련 소명서. 첫 문장부터 그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전략기획팀장으로서 팀 전체의 성과를 대표하여 보고했을 뿐이며 특정 실무자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는 강도윤 과장님을 향한 뼈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실무 능력이 우수한 직원이나 평소 조직 내 소통과 리더십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팀장 차원의 방향 설정과 최종 조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적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인사평가에 반복해서 적어온 말이었습니다. 리더십 부족, 가시성 부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보완 필요. 그 문장들은 이제 자신을 방어할 마지막 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명서 후반부에는 더 교묘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최근 강도윤 과장은 회장실과 직접 소통한 이후 팀 보고 체계를 우회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일부 팀원과 함께 원본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등 팀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 일부 팀원이 누구인지는 굳이 쓰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서연 대리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이서연 대리님까지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그의 말만 듣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징계 여부와 강도윤 과장님의 직위 재검토 안건이 같은 날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례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인사 담당 임원과 관련 본부장들이 결정하고 회장님은 최종 승인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두 안건을 같은 날 진행하면 사내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 징계와 강도윤 과장 승진 검토가 연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 자료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성과를 가져가며 올라갔고 한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빼앗기며 멈춰 있었네. 두 일이 따로일 수 없지. 다만 과장에서 상무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반발이 있겠지. 그래서 더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하네. 감정적 보상이 아니라 회사가 놓친 실적과 리더십을 근거로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비서실장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에 강도윤 과장의 프로젝트별 기여액, 원본 작성 기록, 바이어 평가, 생산본부와 해외영업본부 의견을 모두 넣게. 그리고 백승재 팀장의 평가 기록과 회의 배제 정황도 함께 올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개인 간 갈등으로 처리하면 안 되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놓쳤는지, 왜 놓쳤는지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네. 그날 저녁 강도윤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일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메일을 열어본 순간 그분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이 인사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소명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본인의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직위 재검토 관련 질의 가능이라는 문장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위 재검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도윤 과장님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차장 승진일까요? 부장 직무 대행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직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분은 상무라는 단어는 감히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임원인 상무로 간다는 것은 회사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메일을 닫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 메일 받으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강도윤 과장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자꾸 괜찮냐는 말을 듣네요. 그럴 만하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 수첩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한 일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 징계도 그렇고 제 직위 재검토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도 남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남 걱정이라기보다 백 팀장님이 어떻게 될지, 팀이 흔들릴지, 회사가 시끄러워질지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는 누가 걱정했어요?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복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만큼은 과장님이 과장님 편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 편에 선다. 그 말은 낯설었습니다. 그분은 늘 회사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팀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후배를 위해 조심하고 조직을 위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편에 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 편에 서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만든 걸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고 당한 걸 당했다고 말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는 거잖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인사위원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을요. 과장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 대리가 요즘 저보다 더 선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과장님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한미정님은 남편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아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또 회사 생각해요? 강도윤 과장님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대. 한미정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요? 아니, 참고인으로. 그럼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과장님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 한미정님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응? 그 사람은 당신 말 때문에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아는데 마음이 쉽지 않아. 당신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그래요. 남이 잘못한 것도 당신이 말하면 당신 책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이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한미정님은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까지 건드렸어요. 나는 그거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참음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미정님은 눈물을 참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이름이 지워졌는지,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지, 그걸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늦었죠. 그 말에 과장님은 살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미정님은 눈가가 붉어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안 하면 더 늦어져요.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딸 유진도 방에서 나와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때문에 더 참으려고 하지 마. 강도윤 과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아, 나한테 이상한 문자 온 거 솔직히 무서웠어. 근데 더 싫었던 건 아빠가 또 미안하다고만 하는 거였어.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과장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근데 엄마랑 나는 알아.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크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이제 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임원층 대회의실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 법무 담당 임원, 감사팀장, 해외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 비서실장, 그리고 윤태섭 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백승재 팀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소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명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는 전략기획팀 주요 프로젝트 성과 보고, 왜곡 및 관련 인사평가 공정성 문제, 그리고 최근 가족 대상 익명 메시지 관련 정황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열렸습니다. 백승재 팀장, 먼저 소명하시겠습니까? 백승재 팀장님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회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도윤 과장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전략기획팀 업무는 특성상 팀 단위로 진행되며
팀장이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실무적으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 분석과 최종 전략 수립은 다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임원 보고와 바이어 협상 과정에서 전체 메시지를 조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과를 강 과장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다른 팀원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팀 성과와 개인 성과의 구분, 팀장의 총괄 역할, 조직의 보고 체계, 모두 회사 안에서 통할 법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강도윤 과장은 평소 실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평가에 그렇게 기록한 것도 개인 감정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객관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박진구 전무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주장을 꺼냈습니다. 최근 강 과장은 회장실과 직접 소통하게 된 이후 기존 보고 체계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팀원과 함께 원본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며 팀 내부 갈등을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이를 우려했을 뿐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 대상 익명 메시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백승재 팀장님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외부 지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상담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는 끝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팀장은 이미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백 팀장님, 그 외부 지인과의 만남 직후 익명 게시판 글이 올라갔고 그 글과 유사한 표현이 강도윤 과장 따님에게 발송된 메시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인은 조사 과정에서 백 팀장님이 강 과장 가족 상황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급한 것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릅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발송 주체는 별도 확인 중입니다. 다만 직원 가족 정보를 감사 대응 과정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백 팀장. 네, 회장님. 자네 소명은 잘 들었네. 팀 성과였고 자네는 총괄했으며 강 과장은 실무 지원을 했다는 말이지?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확인하겠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자료를 들었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자네는 그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네. 그렇다면 당시 최초 리스크는 무엇이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로가 문제였나? 백승재 팀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회장님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전략. 업체별로 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협력사별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사는 단가보다 발주량 안정화를 원했지. 그 업체명이 뭔가? 백승재 팀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안. 품질 클레임의 진짜 원인은
제품 불량이 아니었네. 무엇이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장과 습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떤 테스트가 추가되었는지, 어느 공장 물량을 조정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분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총괄했다는 프로젝트들인데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는군. 백승재 팀장님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세 분은 실무자가 더 잘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팀장은 전체 방향이라는 말은 편리하군.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부를 모를 때도 쓸 수 있고 남이 만든 결과를 가져갈 때도 쓸 수 있으니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은 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강도윤 과장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도윤 과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 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윤 과장, 오늘은 과거 프로젝트 수행 경위와 최근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자료를 보지 않고 답하셨습니다. 당시 물류비 상승으로 계약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만별 비용, 창고 보관료, 내륙 운송비, 통관 지연 가능성을 다시 계산했고 생산 물량을 A 공장과 C 공장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방안으로 직접 손실 약 280억 원을 피했고 다음에 추가 절감분까지 포함해 약 340억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답변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전략은요? 협력사별 원가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일괄단가 인하를 적용하면 품질 저하와 납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자재 부담이 큰 업체, 운송비를 과다 반영한 업체, 발주량 안정화를 더 원하는 업체를 구분했습니다. 조건별 조정으로 연간 160억 원 이상 비용을 줄였고 핵심 협력사 이탈도 막았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안은요? 당시 클레임은 제품 자체 불량이 아니라 장거리 운송 중 포장 내부 습도, 변화로 인한 외관 손상이었습니다. 포장재 흡습 기준을 강화하고 선적 전 48시간 보관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막았고 추가 물량까지 포함해 약 380억 원 규모의 매출 회복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답하지 못했고 강도윤 과장님은 정확히 답했습니다. 누가 자료를 만든 사람인지, 누가 실제로 문제를 겪고 해결한 사람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강 과장? 네, 회장님. 그동안 왜 자네 이름을 보고서에 넣지 않았나?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팀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름을 넣어도 최종본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회의실 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과 생계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참으면 회사 일은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후배들에게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근 가족에게 메시지가 간 뒤에는 왜 바로 보고했나? 강도윤 과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지키려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하면 가족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몇몇 임원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누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참았던 이유도, 더 이상 참지 않은 이유도 모두 솔직했습니다. 그때 백승재 팀장님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일부러 과장님을 억누른 것처럼 들립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였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만든 자료가 팀장님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제가 참석해야 할 회의에 다른 출장 지시가 내려왔고 그 이후 제 평가에 가시성 부족이 반복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팀장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과 남아있는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측하지 않고 기록을 말한다. 그것이 강도윤 과장님이 끝까지 지킨 방식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동안 더 이어졌습니다. 감사팀은 원본 파일 기록을 제시했고 해외 영업본부장은 바이어가 강도윤 과장님을 직접 신뢰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강 과장을 신뢰했습니다. 강 과장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현장을 모르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소명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팀장으로서 총괄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도윤 과장님은 화려한 말 없이도 숫자와 근거로 자신의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들었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백승재 팀장, 자네는 팀장의 권한을 이용해 실무자의 성과를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과처럼 보고했네. 그리고 그 실무자에게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어. 기회를 주지 않고 기회가 없었다고 낮게 평가한 셈이네. 백승재 팀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감사가 시작되자 그 실무자와 후배 직원을 압박했고 가족 정보가 외부 압박에 사용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네. 직접 발송 여부는 별도 확인하겠지만 자네가 그 선을 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렵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람을 평가할 권한을 맡길 수 없네. 백승재 팀장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도윤 과장. 네, 회장님. 자네는 오랫동안 회사에 1,000억 원 이상의 이익과 손실 방어 효과를 안겨주었네. 그런데 회사는 그 사람을 과장 자리에 묶어두었고 나는 그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발표는 하지 않겠네.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겠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네. 회사가 잘못 본 사람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일일세. 그 말에 강도윤 과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회의실을 나갈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팀 성과, 총괄, 리더십 부족이라는 말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때 그가 가진 말들은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던 그는 강도윤 과장님 옆을 지나며 멈췄습니다. 한때는 그를 내려다보듯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자리에서 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무자는 실무자 역할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눌려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 임원회에 준비하게. 안건은 어떻게 올릴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 징계보고, 그리고 강도윤 과장 임원 승진 안건. 비서실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위는 상무로 올리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상무.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총괄 권한 포함.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적어도 임원들 앞에서는 분명히 말해야 하네. 누가 회사를 살렸고 누가 그 이름을 지웠는지.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그 결정이 내려진 줄 모른 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해외 계약 실행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원가 변동 시나리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좀 일찍 가셔도 되지 않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가려고요. 맨날 그 부분만 보신다면서 늦게 가시잖아요. 오늘은 진짜 조금만요. 이서연 대리님은 못 말리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잘하셨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손을 멈췄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화내지 않고 숨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그 말에 과장님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회사 로비를 지나며 다시 한번 벽의 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다. 예전에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정말 사람을 미래로 여긴다면 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구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 회사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워진 시간이 모두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분은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전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의 징계와 강도윤 과장의 인사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요. 백승재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미 결심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남의 박수를 지켜보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전 임원회의의 한가운데로 불려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임원회의가 소집된 날 회사 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그저 경영 현안 및 주요 인사 관련 회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단순한 경영 현안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난 며칠 동안 회사 전체를 흔든 전략기획팀 감사건, 백승재 팀장의 직무정지, 강도윤 과장의 원본 자료 확인, 그리고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총괄 변경까지 그 모든 일이 이날 회의에서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임원층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되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회의 자료가 놓였고 각 자리 앞에는 참석자 이름표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 검은 화면만으로도 이상하게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회의 시작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소명과 최종 확인을 위해 회의 참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자신감 있게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임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발표자 근처에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 가까운 쪽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그를 보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손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임원은 눈을 피했고 어떤 임원은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께 직접 칭찬받은 차기 임원 후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감사 대상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굳은 얼굴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테이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무대 앞에 서 있다고 믿었지만 그날 그는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강도윤 과장님이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자료철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처음 이 회의실에 들어왔던 날들, 늘 가장 늦게 들어와 맨 끝자리에 앉던 시간들,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백승재 팀장님이 발표하고 임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던 장면들, 회장님이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군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자신이 아니라 백승재 팀장님에게 향했던 순간까지요. 강도윤 과장님은 그 모든 기억을 아는 채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쪽 배석자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 이쪽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멈칫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한 자리는 회의실 뒤쪽이 아니었습니다. 긴 테이블의 중간, 회장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놓인 자리였습니다. 과장급 직원이 전 임원회의에서 그 자리에 앉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쏠렸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강도윤 과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본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가 말한 본인 자리는 회의실 뒤쪽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칸 밖이었습니다. 남이 칭찬받는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윤 과장님은 임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구걸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의 지시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윤태섭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회의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을 보았고 강도윤 과장님을 보았고 임원들을 보았습니다. 안치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팀장은 준비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씀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징계 회의가 아니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회장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일세. 성과를 만들고도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었고 그 성과를 자기 것처럼 보고한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책임을 먼저 언급하자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가 단순히 백승재 팀장 한 명을 희생시키고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전체의 시선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감사팀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보고하게.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면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전략기획팀 주요 프로젝트 성과 보고 검토 결과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팀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감사팀은 최근 5년간 전략기획팀에서 보고한 주요 프로젝트 12건을 대상으로 원본 파일 작성자, 수정 이력, 메일 기록, 회의 참석 여부, 최종 보고자, 인사평가 반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명, 최초 작성자, 핵심 분석 담당, 최종 보고자, 공식 성과 기록, 실제 기여 확인 자료. 그 표에서 반복되는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최초 작성자와 핵심 분석 담당에는 강도윤, 최종 보고자와 공식 성과 기록에는 백승재. 회의실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감사팀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하는 회사가 약 280억 원의 직접 손실을 피하고 이후 추가 절감분을 포함해 약 340억 원의 효과를 본 프로젝트입니다. 원본 분석 파일 작성자는 강도윤 과장이며 회의 당일 강 과장은 평택 공장 출장 지시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보고자는 백승재 팀장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전략은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협력사별 원가 구조 분석과 조정 기준안은 강도윤 과장이 작성했습니다. 최종 성과 보고는 백승재 팀장 명의로 올라갔고 강도윤 과장의 이름은 공식 성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는 계약 해지를 막고 추가 물량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직접 매출 회복 효과는 약 300억 원 이상, 추가 물량을 포함한 추정 효과는 약 380억 원입니다. 포장 손상 원인 분석과 개선한 작성자는 강도윤 과장입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자는 백승재 팀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숫자와 기록으로 정리되자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의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뒤로 밀려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앞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팀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경우 누적 이익 1,000억 원 이상의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계산과 리스크 검토, 물류 거점 재편, 원자재 가격 조정 기준, 공장별 생산 배분안의 최초 작성자 및 핵심 분석 담당자는 강도윤 과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에서도 강 과장을 과거 위기 대응 사례의 실무 담당자로 기억하고 직접 질의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바이어 미팅 회의록 일부가 띄워졌습니다. 남은 기술 검토 질의는 강 과장님과 직접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본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외부 거래처가 기억하고 신뢰한 사람을 정작 회사 내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팀장은 마지막으로 인사평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리더십 부족, 가시성 부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보완 필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평가자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백승재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도윤 과장의 승진 누락 사유로 반복된 가시성 부족 및 리더십 부족 평가는 대부분 백승재 팀장의 평가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백승재 팀장은 강 과장이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출장 또는 별도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는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얼굴이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팀장이 말하는 동안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고 메일이 있었고 파일 기록이 있었고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를 마치고 앉자 회장님은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백 팀장, 백승재 팀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소명할 기회를 주겠네. 백승재 팀장님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팀 성과, 보고 체계, 총괄 역할, 실무와 전략의 차이. 이미 인사위원회에서도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임원회의라는 더 큰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이번 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곧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성과는 개인 한 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강도윤 과장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팀장은 단순히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임원들에게 설득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기록만으로 모든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자가 파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를 실무자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팀장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무자의 자료가 팀의 결과물이 되는 것도 회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을 넘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는 그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최종 책임을 졌다고 했나?
네, 회장님. 그럼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 프로젝트 당시 포장 손상의 정확한 원인을 자네가 임원회의에서 설명했나? 백승재 팀장님은 멈칫했습니다. 그때는 자료에 근거해 내 질문은 설명했느냐는 것이네. 백승재 팀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때 업체별 조정 기준을 자네가 만들었나? 강 과장이 초안을 만들었고 저는 자네가 만들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회장님의 질문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즐겨 사용하던 총괄, 방향, 팀 성과라는 단어들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바이어가 강 과장을 직접 찾은 이유를 자네는 어떻게 설명하겠나? 백승재 팀장님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강 과장이 실무 자료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실무 자료가 계약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했네.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람을 뒤에 앉히고 이름을 지우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어. 백승재 팀장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를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했고 팀 내 역할 분담이 있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의 주요 회의 불참 기록과 그 직전 내려진 출장 지시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출장의 사유, 해당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줄의 같은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회의 전 자료 제출 완료. 출장 지시자 백승재. 최종 보고자 백승재.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더 이상 백승재 팀장님을 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으면 우연이 아니네. 백승재 팀장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진구 전무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게. 박진구 전무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산본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말로만 전략을 세우는 사람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금방 구분됩니다. 강 과장은 늘 후자였습니다. 그는 강도윤 과장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에서 납기 문제가 생기면 강 과장은 누구 탓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숫자를 받고 설비 상태를 받고 현장 사람들 말을 들었습니다. 임원에게 잘 보이려고 현장에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풀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성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팀 내부 일이겠거니 했고 팀장이 보고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 사람을 더 오래 묻히게 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백 팀장님 발표를 잘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잘한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릅니다. 회사가 살았던 건 발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과장이 실제로 틀어막은 구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영업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강 과장을 신뢰한 이유는 단순히 세부 자료를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리한 것도 숨기지 않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계약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리스크를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말은 강도윤 과장님의 방식이 단순한 실무 능력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리더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과장.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도 할 말 있나?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향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말할 수도 있었고, 백승재 팀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냈는지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압박받았던 일에 대해 분노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벌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제 이름으로 남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손해보지 않기를 바랐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참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앞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회사의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만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직원이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남았으면 합니다. 실무자의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팀장이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팀원이 한 일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이 리더십이었으면 합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회사가 바뀌어야 할 이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강도윤 과장님은 끝까지 구조를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임원이 따라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결정하겠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백승재 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백승재 팀장, 감사 결과와 인사위원회 검토를 종합해 자네는 성과 보고, 왜곡, 실무자 기여 누락, 인사평가 공정성 훼손, 감사 과정 중 부적절한 압박 정황으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걸세. 최종 징계 수위는 규정에 따라 확정하겠지만 오늘부로 팀장 직위는 해제하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팀장 직위 해제. 그 말은 그의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추락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어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과장. 강도윤 과장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난 10년간 회사에 1,000억 원 이상의 이익과 손실 방어 효과를 만들어냈네.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에서도 실제 실행 기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든 핵심 책임자였네. 회사는 그동안 그 성과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네. 강도윤 과장님의 얼굴에 긴장과 당혹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자네를 전략기획본부 상무로 승진시키는 안을 의결하겠네.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무.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과장에서 상무. 차장과 부장을 건너뛴 정격 승진이었습니다.
회사 역사에서도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미 숫자와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억 이상의 기여, 해외 바이어의 신뢰, 생산본부와 해외 영업본부의 증언, 그리고 부당하게 누락된 이름지.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처럼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이 나올 걸세.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자네를 과장으로 10년 넘게 묶어둔 것이 이미 회사의 잘못된 파격이었네. 오늘의 인사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야. 강도윤 과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미 감당해왔네. 회장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한 없이 감당했지. 이제 권한을 가지고 감당하게.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승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정에 이견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외 영업본부장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계약에는 강도윤 상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무 담당 임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 모두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나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 과장님은 더 이상 과장님으로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새 직위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상무. 그 5글자가 화면에 입력되는 순간 강도윤 과장님은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모으셨습니다.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잠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맨 끝자리, 소리 없는 박수, 작성자 칸에서 지워진 이름, 밤늦게 보낸 메일, 아내에게 보낸 밥 먹었다는 거짓말, 딸과 함께하지 못한 아침, 후배가 건네준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던 보고서,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도윤 상무님은 오래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과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개인적인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무자의 기여가 정확히 기록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자기 일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맡게.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백승재 전 팀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는 강도윤 과장님을 본인 자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지원만 하라고 했습니다. 큰 그림은 자신이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잃은 자리 위에 강도윤 상무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상무님은 그를 내려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승리감에 찬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어쩌면 그 차분함이 백승재 전 팀장님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끝까지 빼앗으려 했던 사람은 끝내 자신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강도윤 상무님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상무 축하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강도윤 상무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강상무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아주 잠깐씩 반응이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과장으로 불려온 사람에게 새 호칭은 옷처럼 바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분명 이제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 백승재 전 팀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도윤 상무님 곁을 지나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아직도 자존심과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 말에 백승재 전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백 팀장님, 이제 더 이상 팀장이 아니었지만 강도윤 상무님은 습관처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비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서연 대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 참석자는 아니었지만 결과가 궁금해 차마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윤 상무님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말을 꺼내던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순간 헷갈린 듯 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표정을 보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저도 어색합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상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서연 대리님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억울함이 함께 밀려온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지난 시간들, 밤늦게 도시락을 사왔던 날, 원본 파일을 정리하겠다고 했던 순간, 보안 규정으로 압박받던 회의, 가족에게 메시지가 갔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대리 덕분입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상무님이 버티신 덕분이에요.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웃으셨습니다. 둘 다 맞는 걸로 합시다. 그 짧은 농담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웃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조명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사무실 유리문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강도윤 상무님은 더 이상 회의실 끝자리에 숨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이미 전사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임원층에서 소식이 빠르게 내려왔는지 몇몇 직원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쳐 말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재 전 팀장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잘한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떠받친 사람에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당황한 듯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그러나 직원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강도윤 상무님은 오래전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박수를 치던 자신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때의 박수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보고서가 남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자신의 숫자가 남의 공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쳤던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박수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히 승진을 축하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묵묵히 일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이름이 그렇게 쉽게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잠시 뒤 전사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정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임원 인사 및 조직 운영 개선 안내. 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전략기획팀 과장을 전략기획본부 상무로 승진 발령한다. 강도윤 상무는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총괄 및 전략기획본부 실무성과 기록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아래에는 백승재 전 팀장의 팀장 직위 해제 및 감사 절차 진행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그 메일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뒤늦게 자신이 알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상무님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미정님은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응,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요?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나 상무가 됐어.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한미정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인사 발령이 났어. 전략기획본부 상무. 한미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정님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정말 너무 늦었지만 정말 축하해요. 강도윤 상무님은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쁘지만 아픈 일, 감사하지만 씁쓸한 일, 인정받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떠오르는 일, 승진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그런 감정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딸 유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진짜 상무야? 강도윤 상무님은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와, 우리 아빠 멋있다. 그 한마디에 강도윤 상무님은 결국 눈가가 젖었습니다. 회장님의 인정도, 임원들의 동의도, 직원들의 박수도 컸지만 딸의 그 한마디가 가장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강도윤 상무님은 퇴근하기 전 자신의 새 명함 시안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상무 강도윤. 그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명함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힐 이름과 직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4년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워진 보고서, 빼앗긴 성과, 참아온 억울함, 가족의 기다림, 후배의 용기,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메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서연 대리님 자리에는 아직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퇴근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요? 강도윤 상무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대리도 너무 늦지 마세요. 네.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연 대리. 네. 앞으로 우리 팀 자료에는 작성자 이름 정확히 남깁시다. 이서연 대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사무실 불을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그는 다시 벽에 걸린 사원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다. 예전에는 그 문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문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귀 하나로 회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위 하나로 상처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문구 앞에서 쓴웃음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라면 회사는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했습니다. 성과 뒤에 숨은 손을 봐야 했고 조용한 사람의 침묵을 무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묵묵히 회사를 떠받치고 있다면 그 묵묵함을 이용하지 말고 지켜줘야 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차가움은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박수를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강도윤 상무님은 회의실 맨 끝자리가 아니라 회의실 한가운데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앉아있던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앞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도윤 상무님의 첫 출근길은 이상할 만큼 평범했습니다. 세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았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회사 앞 횡단보도 신호는 여전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상무님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른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었습니다. 아내 한미정님은 새 가방을 사라고 했지만 그는 오늘만큼은 이 가방을 들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름 없이 만들었던 수많은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새벽마다 수정했던 자료들이 들어있었고 말하지 못한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낡은 가방은 강도윤 상무님의 지난 시간을 가장 오래 지켜본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로비에 들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다. 예전에는 그 문구 앞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사람의 이름은 너무 쉽게 지워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귀 하나가 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강도윤 상무님은 그 문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문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도윤 상무님은 사람들 뒤쪽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누가 먼저 타면 한 걸음 물러서고 누가 급해 보이면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서기보다 뒤에서 맞춰주는 사람, 먼저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 자기 존재감을 키우기보다 일을 조용히 끝내는 사람. 그런데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상무님. 그 호칭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순간적으로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어색함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관계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과장이었던 사람이 오늘 상무가 되었고, 어제까지 회의실 뒤쪽에 있던 사람이 오늘부터 회의실 앞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전날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는 걷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개인 물품이 정리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불려 들어가면 긴장했고 문이 닫히면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은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방을 오래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직 임원실이 따로 준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전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직원들이 잠시 어색해했습니다. 상무님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임원실 준비되기 전까지 임시 자리 따로 마련하겠다고 총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는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아직 정리할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 회의도 여기서 바로 하죠. 이서연 대리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도윤 상무님의 첫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늘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흰색 보드, 벽에 걸린 스크린, 늘 같은 물병과 종이컵. 그러나 앉는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강도윤 상무님이 맨 앞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잠시 테이블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리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회의는 직급순으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안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중심에 앉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오늘 해외 계약 실행 일정은 생산 데이터가 핵심이니 생산본부 협업 자료를 정리한 박주임이 앞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이름이 불린 박주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네. 그 자료를 직접 정리했으니까요. 질문도 박주임에게 갈 겁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박주임은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평소 그는 회의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직원이었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지만 발표를 어려워했고 백승재 전 팀장님이 있을 때는 질문을 받아도 대답하기 전 눈치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강도윤 상무님은 그를 회의실 앞쪽으로 불렀습니다. 박주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생산본부에서 받은 공장별 가동률, 설비 점검 현황, 긴급 물량 대응 가능성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훌륭했지만 박주임의 목소리는 처음에 많이 떨렸습니다. 이번 자료는 A 공장과 C 공장의 보안 생산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박주임이 말을 멈출 때마다
차분히 도와주셨습니다. 박 주임, 그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아, 네. 3번 항목입니다. 시공장 긴급 물량 투입 가능 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박 주임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이 만든 자료를 자신이 설명하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직원들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나오자 박 주임은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강도윤 상무님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박 주임입니다. 검토자는 이서연 대리, 최종 책임자는 저로 기록하세요. 박 주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습니까? 네. 박 주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상무님 보고 자료인데 보고 자료일수록 더 정확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검토했고 누가 책임지는지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성과가 나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 말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이 오랫동안 겪어온 일의 답이기도 했습니다. 작성자 이름 하나를 남기는 일.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서식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노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용히 회의록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모든 보고 자료의 작성자, 검토자, 최종 책임자 명시. 그 문장은 전략기획팀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도윤 상무님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첫 임원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승진 인사에 대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체계와 조직 개선안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자신이 상무가 된 이유가 단순히 개인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가 잘못 본 사람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요. 회장실에는 윤태섭 회장님과 비서실장, 해외 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박진구 전무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자료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체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 보고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고 리스크를 숨기지 않았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4분기 물류 지연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낙관적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지연 허용 범위와 보안 생산 조건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바이어가 그 조건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지금 협상에서 불편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줍니다. 박진구 전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도 그게 맞습니다. 무리하게 약속했다가 나중에 공장만 축원합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이어서 조직 개선안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실무성과 기록 및 평가 반영 체계 개선안. 회장님은 그 제목을 보고 조용히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기록 체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팀장이 보고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사라지면 평가가 왜곡됩니다. 앞으로는 주요 프로젝트마다 작성자, 검토자, 발표자,
최종 책임자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성과 평가 때 최종 보고자뿐 아니라 실제 기여자의 의견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팀장 한 명의 평가만으로 실무자의 가시성과 리더십을 판단하면 기회를 주지 않은 사람이 기회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핵심 내용을 만든 실무자는 중요한 회의에 배석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가 그 사람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상무. 그 호칭의 강도윤 상무님은 아직도 아주 잠깐 반응이 늦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 개선안을 자네가 직접 추진하게. 전략기획본부부터 적용하고 이후 전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은 강도윤 상무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앞으로도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게. 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임원이 아니라 회사가 놓친 것을 말해주는 임원이 필요하네. 강도윤 상무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강도윤 상무님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낮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임원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만년가장에서 상무가 된 통쾌한 역전의 주인공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도윤 상무님에게 이 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아침을 더 함께하지 못한 것도, 아내의 병원에 늘 같이 가지 못한 것도, 회의실 밖에서 남의 칭찬을 들으며 삼켰던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편 백승재 전 팀장님은 최종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팀장 직위는 이미 해제되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유력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너무 오래 남의 이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도윤 상무님은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백승재 전 팀장님을 마주쳤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예전의 자신감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백승재 전 팀장님이 먼저 비꼬듯 말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상무님. 그 호칭을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백승재 전 팀장님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사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사과라기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겨우 꺼낸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이 자료 만들고 제가 보고하고 제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자료를 제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좋았습니다. 임원들이 인정해 주니까 더 놓치기 싫었습니다. 강 과장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 안 했다고 괜찮았던 건 아닙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제는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어렵게 덧붙였습니다. 가족 일은 제가 직접 보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건 정말...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의 눈빛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 전 팀장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승재 전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긴 대화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 백승재 전 팀장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빼앗은 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윤 상무님의 이름을 빼앗았고 그 이름이 쌓아온 시간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최종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도윤 상무님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장이 옆에 있었고 생산본부 담당자와 재무팀 담당자도 함께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회의 시작 전 참석자들을 소개하며 가장 먼저 실무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산 안정성 자료는 박주임이 정리했습니다. 세부 질문은 박주임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주임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언가 변동 시나리오는 재무팀 정대리가 검토했습니다. 가격 조정 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정대리 의견을 함께 듣겠습니다. 정대리도 당황했지만 곧 자료를 펼쳤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 마이클 로렌스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상무님, 팀을 소개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통역이 끝나자 강도윤 상무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토한 사람들이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는 납기 지연 조건을 더 엄격히 요구했고 회사는 원자재 가격 조정 기준을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몇 번의 긴장된 질의가 오갔고 숫자 하나를 두고 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리스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불리한 조건도 정확히 말했고 대신 회사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약속하면 계약은 빨리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오래가는 계약을 원합니다. 그 말에 바이어 측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고 회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윤 상무님이 가장 기뻤던 것은 계약서 마지막에 적힌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기록에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히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고, 누가 어떤 리스크를 검토했으며, 누가 어떤 조건을 책임졌는지가 문서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강도윤 상무님이 만들고 싶었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다음 날 전사조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은 임직원들 앞에서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박수는 발표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단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계약은 강도윤 상무를 중심으로 생산본부, 해외영업본부, 재무팀, 전략기획팀의 실무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특히 실제 자료를 만들고 리스크를 검토한 직원들의 이름을 회사가 정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에 강도윤 상무님은 객석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결과만 보고 사람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잘하는 사람 뒤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과는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남의 공을 가져가는 힘이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세워주는 책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박수를 들으며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서 남의 박수를 지켜보던 만년가장. 그때는 이 박수가 언젠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박수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윤 상무님은 전략기획팀 회의실에서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계약 후속 실행이었지만 그는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회장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서는 작성자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실수도 함께 책임지고 성과도 함께 기록합니다. 누가 만든 자료인지 모르게 하는 방식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이서연 대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본 자료 정리와 실행회의록 체계는 이서연 대리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린 이서연 대리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저는 그냥... 강도윤 상무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은 또 흐려졌을 겁니다. 앞으로 실무성과 기록 체계 개선하는 이서연 대리가 실무 책임자로 맡아주세요. 제가 최종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박수가 일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인정받는 것, 그 일에 자기 이름이 붙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사람을 다시 서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 상무님의 새 임원실이 준비되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창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책장,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무님, 필요한 물품 더 있으십니까? 강도윤 상무님은 방을 둘러보시다가 말했습니다. 회의용 의자를 몇 개 더 놓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몇 개 정도 필요하십니까? 많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원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는 임원실을 닫힌 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불려 들어가 긴장하는 방이 아니라
자료를 만든 사람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방 후배들이 자기 의견을 말해도 되는 방이 되길 바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명함이 놓였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상무 강도윤. 그는 명함을 한 장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명함은 단순히 높은 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뜻했습니다. 자신처럼 조용한 사람들이 다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상무님은 오랜만에 정시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미정님과 유진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 축하합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문구를 보고 웃다가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미정님은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 파티는 해야죠. 유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상무님이면 더 잘 챙겨 먹어야지. 강도윤 상무님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투 왜 그래, 회사야? 그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상무님에게는 그 어떤 회의실 박수보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라는 딸의 말에 그는 아주 짧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회사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관행은 남아있었고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띄는 문화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략기획본부에서는 적어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성자와 검토자가 표시되었고 중요한 회의에는 실무 담당자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실무자가 발표를 어려워하면 상무님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했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자 보고서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고 과장된 숫자가 줄었고 현장 리스크가 더 빨리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자료에 더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실무성과 기록체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정리해 전사 확대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임은 생산 안정성 자료 발표 이후 자신감을 얻어 다음 회의에서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뒤에 숨었을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 자신만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뒤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앞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오랜 시간이 단순한 상처로만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첫 납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는 큰 위기 없이 첫 물량을 보냈고 바이어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전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과 추궁의 회의가 아니라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회의였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맨 끝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습관처럼 그 자리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화면은 보이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자리, 박수는 칠 수 있지만
박수를 받기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은 한 젊은 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리한 시장 자료를 들고 있었지만 발표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그를 보다가 회의 시작 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변화 자료는 누가 정리했습니까? 젊은 사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전략기획팀 김민재 사원입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재 사원, 앞쪽으로 오세요. 그 자료는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재 사원은 당황한 얼굴로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강도윤 상무님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정리한 만큼만 설명하면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젊은 사원은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 상무님은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아무도 앞에 세워주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님은 강도윤 상무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상무, 요즘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더군. 강도윤 상무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방향은 맞네. 회장님은 회의실 끝자리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더군. 나도 너무 오래 못 봤네. 강도윤 상무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보게. 네,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상무님은 퇴근길에 다시 로비의 사원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회사의 미래다. 그 문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구의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래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조용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은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회사 앞 가로등은 조용히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갑니다. 같이 저녁 먹읍시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죠? 밥 차려놓을게요. 강도윤 상무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자리,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요. 그리고 회사 안에는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아래 작은 글씨로 남은 작성자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러운 표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자기 일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상무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진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남의 박수 뒤에 가려졌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앞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회사가 사람을 다시 보는 방식이 되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